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천정만 롤스로이스 도로 위의 인생 유턴 2차장입니다. 오늘은 6월 20일 토요일 1시 오후 18분입니다. 어제에 서 오늘 계속 비가 내리네요. 어저께는 생각보다 비가 와서, 그리고 뭐 부모님도 아프시고 축구 경기도 있고 기타 등등 해서 매출이 많이 못 올렸습니다. 원래는 한 주말에 한 30만원 정도씩 금토일 최하 70에서 한 90 정도 보통 올리는데, 저번 주는 90만원 올렸어요. 근데 저번 주는 70만원, 요번 주는 어저께 22만원 올리니까 처음에 너무 30만원 이상씩 해야 되는데 너무 매출이 작다 보니까 기운은 좀 빠져요. 그리고 오늘도 지금 비가 오니까 과연 손님이 얼마나 있을지 좀 모르겠네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30을 하면 어저께 20이면 50이죠. 또 내일 교회 갔다가 3시서부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20, 목표는 70으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주말에 한 90 정도 올리면은 진짜 럭키한데, 모든 일이 뭐 제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맞춰서 일을 하는 수밖에 없죠. 네. 그나마 지금 제가 유튜브 방송한 지 3, 4일밖에 안 됐는데, 거의 어떤 방송 같은 경우는 조회수가 900명이 아까 넘는 것까지 보고 왔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다 복 받으시길 바라고, 저도 한마디만 하면 구독과 좋아요, 혹시 댓글이라도 남겨주시면 정말 저한테는 많은 힘이 되니까요.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댓글을 보니까 재밌는 게 많아서, 제가 천장만 롤스로이스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이 제가 변진섭 닮았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김태원 닮았다는 소리 하신 분도 있는데, 제가 부활의 김태원처럼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처음 들어본 소리고, 제가 파마를 하고 그래갖고 가끔 김상순 닮았다는 이효리 씨 남편 뭐 닮았다는 소리도 듣긴 듣는데, 사실은 변진섭 많이 닮았습니다. 어렸을 때 어떤 변진섭이랑 되게 똑같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갖고, 심지어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어떤 분이 갑자기 저한테 막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모르는데, 그랬더니 변진섭 씨 아니냐고, 진짜 실질적으로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방제가 천정만 롤스로이스인데, 진짜 이거를 롤스로이스 택시 뭐 2차장이 아니라 롤스로이스 택시 변진섭, 이걸로 방제를 바꿔야 되는지 좀 고민스럽네요. 아니 재밌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롤스로이스 택시 뭐 운전하는 타는, 아니면 롤스로이스 택시 변진섭이라고 방제가 바뀌어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놀라지는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요번에 주제는 택시를 시작하려면이라고 잠깐 제가 잡아봤어요. 물론 모든 분들이 택시를, 이제 개인 택시를 하실 분들은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이건 필수 양수 교육, 운전 적성 정밀 검사, 개인 면허 자격증 시험을 보시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처음 개인 택시를 해보자 하는 마음만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째, 택시를 하려고 그러면 마음가짐이 있어야겠죠. 내가 택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개인 택시를. 어떤 사람은 슬슬해도 돈 좀 벌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 어렵지 않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사람 있고, 저처럼 근데 어디서 진짜 경력 단절이 돼갖고 돈이 나오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하루에 얼마라도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애틋한 마음을 갖고 택시를 도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 편에서 말씀드렸지만 택시를 개인 택시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 드는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본인이 알아서 해결을 하셔야 돼요. 전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택시 서울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억 2천 정도 면허증 가격이 그렇고, 그 다음에 차량 가격 2,500 전후 뭐 그런 식으로 돈이 들고, 돈은 해결을 못하면 새마을금고에서 내가 어떻게 나름 부채가 있지 않으면 8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고 연사 4%로, 안 그러면 개인 담보 대출이라든지 뭐 집담보가 됐든 뭐를 통해서 이제 자금을 마련하셔야 되고, 저도 그걸 간신히 마련하고 나머지 들어가는 뭐 수수료라든지 그다음에 차량값 이런 것도 없어갖고 5년 이자 5% 제가 한 신용등급이 한 94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5% 정도 해서 5년 분할로 지금 돈을 이제 마련해서 넣습니다. 그래서 그런 돈은 개인적으로는 본인이 어떤 방법이 있든 간에 법인 택시를 하고 돈을 모든 아니면 뭐 부모님한테 돈을 빌려갖고 이자만 내시던 어떤 방법으로 간에 여러분들이 마련하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이거는 이제 꼭 그거를 돈이 마련이 되셨다, 할 수 있다 했을 때 이제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개인 택시 자격 면허증을 따셔야겠죠. 우리가 개인 면허증 자격은 여러분도 옛날에 운전면허 시험 보는 것처럼 그렇게 면허증이 또 따로 나와요. 그 면허증이 있어야 양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면허증은 요즘에는 워낙 저 때만 해도 교육이 없었는데 챗 GPT나 구글 제미나이한테 다 물어보면 걔네들이 요즘 되게 상세하게 가르쳐 드리는데, 먼저 1년 이상 운전면허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일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 시험은.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보는데 저는 이제 책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유튜브를 봤어요. 기출 문제라고 해갖고 나왔는데 사실은 그게 많이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거기서 문제가 꼭 나오는 것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좀 당황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제법 많이 봤고 동영상도 많이 봤어요. 근데 정작 시험에 갔을 때는 제가 조금 혼돈됐던 게, 좀 당황했던 게, 첫째는 그 기출 문제는 사지선다형인데 이거는 모니터를 보고 오지선다형이에요. 그래서 또 사지선다형이랑 오지선다형이랑 좀 느낌이 틀려요. 그래서 그 화면을 보고 제가 또 약간 저도 노안이라 갑자기 컴퓨터를 보니까 그 컴퓨터 안에 있는 문제가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돋보기 이런 것도 안 갖고 가니까 그게 흐릿흐릿하고 안 보이니까 또 그것도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내가 눈이 안 좋거나 노안기 있으면 꼭 돋보기 같은 것도 챙겨가는 것도 하나의 꿀팁이고, 문제가 그렇게 오지선다형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래서 이 시험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험을 치는데 하루에도 몇 번 정도 치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먼저 잘 배분을 하셔야 돼요.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평일날 시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말에 이제 시험을 어떻게 보게 됐는데, 뭐 서울은 서울 시내에 볼 수 있는 공단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게 한 달 정도 걸리더라고요. 주말에 보는 시험은 한 30명 모집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만약에 택시를 하시고 싶은 직장인들이나 그러신 분들은 미리미리 체크를 해서 먼저 시험 예약을 잡은 다음에 공부를 하셔도 되고, 운전면허증처럼 100점 만점에 60점이에요. 그래서 충분하게 쉽게 따실 수 있는데 그것도 어려워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지도 문제가 있어갖고 10점, 10점 문제가 있어서 그거는 좀 보너스로 다른 화물 이런 것보다는 좀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뭐 시청은 어디에 있는지, 뭐 어느 수방선 어디 있는지 우리가 대충 웬만하면 알 문제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보너스 점수를 받으시면 되고, 제가 시험 치고 나오는데 어떤 화물 기사 시험을 보셨던
분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생각보다 어렵다고, 자기 떨어졌대요. 그래갖고 자기 유튜브 책도 보고 막 그랬는데 막 떨어졌다고 황당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제 친구, 제 후배는 젊은 친구라 형 그거 쉬워, 그냥 나 시험 문제도 안 보고 했어요 해갖고 합격하는 경우도 있고, 저도 좀 창피한 얘기지만 61점에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야, 이거 좀 공부 안 했으면 떨어졌겠다 그래서 그것도 긴장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고 떨어지더라도 제 시험을 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운전 적성 정밀 검사가 있는데 이것도 생각보다 좀 어려워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저는 양수 교육을 받고 이제 이 교육을 받았는데, 검사를 받았는데, 양수 교육 전에 내가 면허증을 따면 바로 시험을 보시는 게 나아요. 이게 가끔 노인들 같은 경우는 이게 인지력 이런 테스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반응 속도, 만약에 뭐 택시가 중간에 굴에 들어간다, 전기선에 얼마큼 걸릴 건지라는 그런 문항 같은 것들을 손으로 하는 것도 있고 발로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어떤 문제 중에서는 인지력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무슨 일이냐면, 문제 안에 뭐 네모가 됐든 세모가 됐든 마름모 꼴이 있는데 이 옆에 4개의 유형 중에 어떤 거냐라고 이렇게 찍는 문제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그것도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인지력 테스트 하는 게 좀 어렵고, 그것도 저도 벌써 택시를 살라고 그랬는데 양수 교육을 받고 그 적성 검사를 받으려고 그랬더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엄청. 저는 택시 이거 다 주문해 놨는데, 그래서 미리 택시 시험을, 자격증 시험을 보고 이제 그 적성 검사를 받는 게 좋은데, 여기서 또 꿀팁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빨리 시험을, 택시 내는 것 때문에 적성 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건 진짜 꿀팁이에요. 그 앞에 오전 수업부터 가서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안 오시는 분들이 한두 분 계셔요. 그래서 그 사람 대행으로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증이 있어요. 그거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는 시험 문제나 뭐 이런 거 뭐 영상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는 건데, 내가 정 급하면 그렇게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그거 꼭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적성검사에서 떨어지면 다시 재시험을 보려면 2주가 또 걸려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려우니까 양수 검사 전에 하는 게 낫다. 저는 그 이후에 했었거든요. 왜냐면 내가 양수 검사가 떨어질지도 붙을지도 모르는데 괜히 적성 검사 할 필요가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양수 검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택시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면 진짜 미리미리 그 시험을 보시는 게 좋아요. 그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양수 교육이 되게 어려운데, 제가 아까 이제 적성 검사를 안 본 이유도 뭐냐면, 예전에는 양수 검사가 선착순이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10시에 한다 그러면 10시에 누가 먼저 클릭을 하느냐에 따라서 당첨을 되고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갖고, 옛날에 그 장안평 택시 매매 이런 상황에 가면은 그 미터기집 이런 데들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잘 못하니까 그걸로 선착순을 하려고 PC방 속도 빠른 데를 간다든지 아니면 50만 원을 주고 대행을 했던 적도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시험 쳐주는데 뭐 3만 원이면 3만 원 주고, 만약에 양수교육 시험을 합격하게 해줬다고 그러면 50만 원을 주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런 선착순을 갔다가 이제는 선착순이 아니라 뺑뺑이를 돌려요. 보통 한 기수당 30명 정도 되는데 어느 지역에 따라서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뺑뺑이를 돌리는 게 바뀌었어요. 그 대신에 떨어지면 이제 가산점을 줘요. 그게 가산점이 3번까지예요. 그래서 제가 양수교육 받았을 때 어떤 선생님은, 사장님은 자기는 2년 동안 양수교육 떨어졌다고 하시는 분도 직접 봤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어렵진 않고, 결과적으로 한
한 분기에 한 번씩 시험이 있다 보니까 3번 정도 떨어지면 가산점 또 플러스 돼서 보통은 한 3개월, 6개월, 한 9개월 정도에서 1년 정도까지 걸릴 수도 있어요. 그게 3번 그 가산점을 줘도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최악의 경우고, 저 같은 경우는 그 한 번 떨어지고 그 다음에 시험을 쳤는데 대기 인원 3명이었어요. 대기 인원. 그래서 앞에서 30명 중에 3명이 나가야 제가 들어오는 건데, 다행히 앞에서 3명이 이제 시험을 안 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선착수 대기번호 3번으로 했는데 당첨이 돼서 저는 6개월 만에 그 양수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양수교육은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미나이 이런 한테 물어보면 충분히 어디가 좋은지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팁. 옛날에는 제가 그 시험을 화성으로 쳤거든요. 집이 서울이니까. 지금 화성이랑 시험 치는 장소가 화성이랑 상주랑 2군데예요. 근데 화성은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한번 떨어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너무 몰릴 것 같은 거예요. 아무래도 상주가 좀 지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그 택시 양수교육을 신청한 사람이 적을 것 같아갖고 처음에 이제 지방으로 이제 머리를 쓴다고 생각해서 상주에 신청을 했고요. 또 상주와 화성의 차이점은 뭐냐면, 화성은 거기 이제 기숙사 생활을 못 해요. 이게 택시 양수교육을 받으려고 그러면 5년 동안 무사고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화성은 그 시험을 보는 게 5일 걸리거든요. 근데 화성은 출퇴근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상주는 기숙사 생활을 해요. 그래서 상주에서 하시는 게 추천드리고요. 그 양수교육이 합격이 됐으면 그 다음에는 거기 가서 기숙사 신청을 하면 되고, 기숙사 신청이 안 되면 그 근처에 있는 그 상주 교육센터에서 연결되고 있는 모텔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텔들 연결시켜갖고 어떤 분들은 모텔에서 생활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냐면 기숙사는 뭐 8시인가 9시 되면 뭐 소등해야 되고, 그 다음에 2인 1실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좀 불편한 점이 있을 수도 있고,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꼭 술을 드시고 싶은 분들은 거기 이제 기숙사에서는 술 반입이 안 되니까, 그래서 괜히 기숙사에서 술 드시다가 쫓겨나시지 마시고, 밖에 나가서 주무시는 분들 웬만하면 술을 안 드셨으면 좋겠고, 술을 드셔도 뭐 한 반병 간단하게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중간 음주 검사를 해요. 거기서도 걸리면 안 돼요. 그래서 양수 시험이 웬만하면 다 붙는데 꼭 한 기수당 1명에서 2명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 떨어지실까요? 네. 그래서 그 양수 교육이 5일 동안 시험 보는데, 필기 시험 20점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코스, 그 다음에 주행 이런 식으로 해갖고, 용어는 정확하게 아닌데 30점 보고 나중에 필기 시험을 보는데, 저도 이제 보통 필기 시험 처음에 20점 하는 거는 한 문항당 1점인데 되게 쉬워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18점, 20점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코스나 이런 그 실기 시험을 볼 때 3번을 연습을 하거든요. 2번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봐요. 그래서 2번 연습할 때 웬만하면 다 패스가 되는데, 제가 처음에 그게 코스인가 그거를 이제 시험을 봤는데 처음에 딱 보니까 30점 만점에 7점이 나왔어요. 그래갖고 또 얼마나 불안해요. 7점이 나오면 되게 불안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가장 큰 꿀팁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영상을 보고 뭐 라인 앞에 가서 거기서 그 콘 같은 거 세워놓은 거 보면은 뭐 거기다가 브레이크를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꿀팁들이 많은데 그거 다 아무 소용 없어요. 다 소용 없어요. 그리고 걔네들이 그런 거 다 빼요. 이렇게 뭐 지적 못하게 뭐 어깨에 뭐 맞춘다든지 이런 거 필요 없고, 가장 꿀팁, 이거는 진짜 꿀팁인데 뭐냐면,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첫째는 긴장하시지 말아야 되고요. 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라인을 뭐 앞에 횡단보도 앞에서 밟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그 운전할 때 악셀레터를 안 밟고, 우리가 시도를 해봤더니 악셀레터를 안 밟고 저기 뭐 쓰고 가고 하니까
시간이 그래도 5초 정도 남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 주행 시험이라든지 이런 데 합격하시려면 엄청 느리게 하셔야 돼요. 왜냐면 빨리 하다가 긴장돼서 다 탈락하거든요. 저 앞에 계신 분도 그렇게 해갖고 탈락하신 분이 있어요. 뭐 30점 만점에 뭐 2점 뭐 3점 이렇게 받고 다른 거 60점이 그것도 100점 만점에 60점이 안 되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했을 때 악셀레터 밟지 마시고 그냥 기어에서 가는 그 속도로 가시면 대부분 합격하세요. 이건 정말 꿀팁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악셀레터 밟지 마시고 천천히 가시면 라인도 넘어설 일도 없고 뭐 맞출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꼭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 그래서 처음에 저도 7점을 맞았다가 두 번째 세 번째 하니까 그 코스에서 21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60점 만점이니까 벌써 40점 먹고 들어가잖아요. 50점 만점에 40점 먹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행은 하나도 안 밟았으니까 40점, 50점, 70점 받았네. 그러니까 실기 나머지 20점은 신경 안 쓰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목숨을 걸어서 그런지 열심히 막 필기하고 막 그러니까 뭘 그렇게 뭐 고시 패스도 하는 거 아닌데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 그래서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양수 교육에서 해서 그런 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행하는 그런 이제 실기 시험만 이제 잘만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양수 교육 시험에서 떨어질 일이 없는데, 말씀드렸듯이 꼭 한두 명 떨어지시거나 음주운전 해갖고 혹시라도 떨어지시거나 이러면 나중에 시험 보기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수 교육 시험을 합격하시면, 옛날에는 5년 안에 그 택시를 사면 된다고 했는데 지금 1년 안에 사야 되는 걸로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양수 시험을 받으시면 그 다음에 면허증을 꼭 취득을 하셔서 개인 택시를 운전할 수 있으니까요. 그거 유념하시고 개인 택시를 운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 댓글에도 자기 법인 택시 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법인 택시 1년 동안 무사고로 일하면, 무사고로 하면은 그 경력이 양수교육이 3일인가 받는 걸로 알고 있고, 더 5일만큼 시간 안 주고, 그 다음에 또 양수교육도 신청하는 게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경력자는 양수교육 신청하는 게 되게 쉬울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하시는 싶으신 분은 법인 택시를 1년 정도 하고 그 양수교육 자격증, 그 기술자 자격증을 갖고 가시면 이틀인가 3일만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안 받으니까 그 양수교육을 패스를 하실 수 있으니까 그것도 알아두시고 개인 택시를 면허증을 이렇게 취득하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뭐 더 할 얘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제가 빼먹은 거나 뭐 그런 부분들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제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말 못했던 부분들이 있으면 참고해 갖고 더 추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비도 많이 오고 오늘도 좀 날씨가 흐린데, 오늘도 저도 안전 운전하고 요번 달 가운데 그렇게 뭐 될지 안 될지는 또 날씨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틀려요. 그래서 꼭 그 매출에 연연하지 않고 일단은 안전운전 제일 중요하니까. 그리고 제가 이렇게 했더니 댓글에서도 다시 한번 그 글이 계속 남아요. 그러다 죽는다고. 근데 그러다 죽을 정도 일 안 하고 있고요. 힘들 때 다 쉬어가면서, 차 안에서 쉬어가면서 일하고 있고, 그거는 자기가 알아서 너무 또 목표를 잡으려고 해서 힘들게 하시지 마시고 잘 준비하셔서 우리 같이 좀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같이 재밌는 생활 누릴 수 있도록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구독과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을 드릴게요.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